자, 투자의 세계에서 아마 가장 뜨겁고 오래된 논쟁일 겁니다. 바로 시장은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죠. 저는 여러분의 투자 길잡이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 다룰 이 질문 하나가 어쩌면 여러분의 투자 전략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제가 진짜 늘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주가를 보면 이걸 정말 예측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전부 운에 맡겨야 하는 게임인 걸까요? 뭐가 진실인지 너무 궁금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그건요, 수십 년 동안 네로라는 경제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바로 그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오랜 고민의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 우리가 줄여서 EMH라고 부르는데요. 생각보다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해요. 시장에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기업 실적, 새로운 뉴스, 경제 지표 같은 온갖 정보를 샅샅이 분석하잖아요. 그 결과가 순식간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주가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바로 주가 상승으로, 나쁜 소식은 바로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설이 만약에 진짜라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다 녹아 있다는 건 나만 아는 특급 비밀 정보 같은 건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해도 시장 전체의 평균 수익률을 꾸준히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이론을 정말 극단적으로 아주 재밌게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아니 이게 말이 돼? 싶었는데요. 시장이 완벽하게 효율적이라면 아주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밤새워서 고른 주식 포트폴리오나 원숭이 한 마리가 다트를 그냥 휙 던져서 맞춘 종목들이나 기대 수익률은 똑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력보다 운이라는 거죠. 근데 교수님, 정말 그럴까요? 이론은 완벽해 보이는데 실제 시장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이 완벽한 이론에 균열을 내는 현상들이 시장 곳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어떤 주식을 골라도 결과는 비슷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본 데이터를 보면요, 이상하게 소규모 기업 주식의 수익률이 대기업 주식보다 장기적으로 더 높게 나왔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와,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소기업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효율적 시장 가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상현상, 즉 애너멀리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쭉 보면요, 규모가 가장 작은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가장 큰 기업들 포트폴리오보다 평균 수익률이 확연히 높았어요. 이론대로라면 절대 나타나선 안 되는 패턴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우리가 흔히 가치 투자라고 하잖아요.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싼 주식, 그러니까 PER이 낮은 주식들을 사모으는 전략도 꽤 효과가 좋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그런 이상현상에 속하나요? 네, 정확합니다. 그것도 아주 유명한 PE 효과라는 이상현상 맞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면 정말 명확하죠. 저평가된 주식, 즉 PER이 낮은 주식들의 수익률이 고평가된 주식들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게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실 놀랍게도요, 이런 현상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이상하게 1월에만 주식시장이 좋은 1월 효과도 있고요. 한번 오르기 시작한 주식이 계속 오르는 모멘텀 현상 같은 것들도 있죠.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패턴들이 계속해서 발견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시장, 너 진짜 효율적인 거 맞아?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모든 현상들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경제학자들은 그 답을 정말 의외의 곳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 즉 심리에서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행동 재무학이 등장합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투자자는 무슨 냉철한 계산기가 아니라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죠.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팔아야 할 때 못 팔고 탐욕에 휩쓸려서 사지 말아야 할 걸 사기도 하잖아요. 행동 재무학은 바로 이 불완전한 인간의 심리가 시장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파헤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비이성적인 투자를 하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정보 처리의 오류.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둘째는 행동 편향.
예를 들면 돈을 버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은 거예요. 마지막 셋째는 집단 심리.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식으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심리가 만들어낸 광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입니다. 그때는요, 정말 인터넷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기업의 실제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너도 나도 묻지마 투자를 했죠. 이성은 사라지고 나만 뒤처지면 안 돼 하는 탐욕과 군중 심리가 시장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끔찍한 붕괴였죠.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볼 시간입니다. 한쪽에는 완벽해 보이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걸 뒤흔드는 수많은 이상현상들과 인간의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관점의 팽팽한 대립이에요. 한쪽에서는 시장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효율적이다 라고 주장하죠. 정보는 빛의 속도로 반영되고 그렇게 똑똑하다는 전문가들조차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게 그 증거라고요. 반대편에서는 천만에 시장은 감정적이고 비효율적이다 라고 맞섭니다. 우리가 본 수많은 이상현상과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버블이 바로 그 근거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현대 투자론이 내리는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이 둘 사이에 아슬아슬한 균형에 있습니다. 시장은 우리 인간의 심리 때문에 완벽하게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분명히 허점이 존재하죠. 하지만 바로 그 허점을 파고들려는 수많은 똑똑한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또 무시무시할 정도로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복잡 미묘한 시장의 본질을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자민 그레이엄은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인기 투표처럼 심리에 따라 마구 흔들리지만 길게 보면 결국 기업의 진짜 가치를 재는 저울처럼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뜻이죠. 시장의 양면성을 꿰뚫는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교수님, 오늘 설명을 쭉 듣고 나니까 시장이라는 게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장의 비효율적인 틈을 파고들어서 초과 수익을 노려야 할까요? 아니면 겸허하게 시장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그 거대한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여러분 각자의 투자 철학을 세우는 길이 될 겁니다.